자,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요 놈을 지금 제가 설명해 볼 생각이에요. 야, 무슨 설에 무슨 공부하라는 거니? 설 아직 아니옵니다. 아직은 일요일이에요, 오늘. 제가 항상 동영상을 2개 올립니다. 수요일 날 하나, 그 다음에 일요일 날 하나. 수요일 날은 대부분 복습 자료와 관련된 거고, 일요일 날은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수익률, 지분 수익률. 우리 투자론에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대표적인 게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고, 시험에서 안 물어볼 때가 없어요. 안 물어볼 때가. 그래서 이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이해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맞추기 쉬운 주제라는 거. 그러면 일단 개념부터 한번 보죠. 자, 오늘은 지금 공식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다시 복습 한번 해보죠. 기본적으로 공식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공식은 이처럼 분수 형태의 공식이에요. 대부분 분자와 분모로 이루어진 뭔가 분수 형태의 공식이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일단 지분 수익률은 나중에 보고 수익률부터 쭉 한번 보자고요. 수익률은 분수 형태로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그럼 읽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행이 분모부터 읽는 게 항상 관행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투자 금액을 먼저 읽는 게 분수 형태의 공식은 관행이에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읽는 방법은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의 크기 이렇게 읽죠. 그 다음에 이런 지표, 분수 형태의 지표에서 이런 지표를 만든 이유는 어딜 본다? 위에, 아래. 항상 위를 봐야죠. 위를. 위가 바로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그래서 수익률은 측정의 목적이 무엇이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위가 수익이라고 돼 있으니까 수익을 측정하고자 해요.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요 밑에 있는 요 투자 금액은 도대체 뭐 할 때 써먹습니까? 그러면 항상 분수 형태는 분자를 봐야 돼요. 분자. 이게 측정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수익률은 수익이라는 크기를 지금 측정하고자 만든 지표예요. 그러면 이제 수익을 측정했겠죠? 그런데 수익이 많냐, 적냐, 이런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A안도 수익이 1억이고 B안도 수익이 1억이라고 측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1억이라는 수익은 추상적이에요. 10억보다는 작은 수익이지만 1천만 원보다는 큰 수익이니까 1억의 수익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이론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냐? 투자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투자 금액.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은 투자 금액으로 수익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A안은 1억을 수익을 얻었는데 1조를 투자하고 1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럽진 않죠. 그런데 B안은 1원을 세상에 투자했네. 세상에 1원을 투자하고 1억을 벌었으니까 대단히 많은 수익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수업 중에 했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자, 우리는 지금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중에 수익률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수익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분 수익률 따로 좀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수익률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틀은요,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 우리가 언제부터 실무에서 공식 적어놓고 수익률이 이래요, 이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요. 대부분 수익률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버셨어요. 이게 수익률이잖아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어요. 이게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의 분석은 항상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투자금액. 그리고 얼마를 벌었습니까? 수익. 요 두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10억짜리 부동산을 투자해서 1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몇 프로예요? 10%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수익률 공식에다가 집어넣더라도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으니까 계산기로 치면 0.1, 근데 100분율로 곱하기 100을 하면 10%, 요렇게 실무에서 찾는 것이지 수익률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수익률은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지금 이해했다고 지금 머릿속에서 이해했다고 지금 딱 결론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해했는지 보자고요. 자, 예제 1번. 25의 기출입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자료 중에 많이 틀리는 자료입니다. 일단 딱 봐도 자료가 많죠. 그런데 일단 수익률에 찾아보자고. 수익률. 그러면 이 자료에서 뭘 찾아줘야 돼요? 얼마를 투자하셨고 얼마를 버셨습니까? 이걸 찾아줘야죠. 봤더니 투자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입니다. 이게 투자 금액이잖아요. 10억짜리 투자하셨군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니예요. 얼마를 벌었니. 그런데 얼마를 벌었니가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은 5단계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가, 유, 순, 천, 후. 그러니까 실무에서 얼마를 벌었니 하면 어떤 걸 대답해 줘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실무에서 항상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버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걸 대답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원래 이 25의 기출에는 이 유효총소득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함정을 넣는 거예요. 총소득도 있고 순영업소득도 있는데 실무에서 얼마를 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뭘 대답해 줘야 된다고? 순영업소득을 대답해 줘요.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크게 틀을 딱 잡아보면 10억짜리 투자해서요 1억 원을 버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내가 번 수익의 기준이니까 실무에서.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버셨군요. 10%. 이런 거 맞춰 줘야만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21의 기출 제가 약간 수정을 했어요. 자, 보니까 갑이라는 투자자는 현금으로 5억 원을 투자했고 부동산을 8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현금으로 5억이라는 게 이게 21의 기출에 현금이라고 나왔지만 이게 갑이 투자한 지분일 거예요. 지분 투자 금액, 자기 자본. 이게 자기 자본 5억 원을 투자해서 부동산 8억 원짜리를 구입했대요. 그럼 얼마짜리 투자했어요? 8억짜리 투자했군요.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요? 얼마를 버셨어요? 수익. 근데 수익의 기준은 항상 순영업소득. 여기 있네. 그러니까 결국 8억 원짜리를 투자해서 연간 8천만 원을 벌었군요. 몇 프로? 10% 이렇게 수익률이 되는 거야. 수익률. 수익률은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든다? 이렇게 들 때쯤에 이 문제가 나왔다. 이 문제가. 자, 26회 기출이에요. 거의 매년 나오고 있죠. 자, 다음 자료를 분석하세요. 우리는 지금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중에 수익률. 자, 수익률 보자고요. 총 투자 금액이 있으니까 10억짜리 투자했군요. 그럼 이제 뭘 찾아줘야 돼요? 순영업소득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를 벌었느냐 우리 말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세상에 순영업소득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순영업소득이.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어떤 식으로 다시 나눠지느냐를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자, 다시 이제 위로 가보자고요. 위로. 자, 수익률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분 수익을 보죠. 지분 수익. 지분 수익이라는 이 지분은 항상 내 것을 말합니다. 내 거. 그러니까 이 성과를 측정할 때 내 것만 따지는 거예요. 즉 수익 중에서도 지분, 내가 가져가는 수익만 따지는 거고 투자 금액도 내가 투자하는 금액, 지분, 내 것만 따지는 거예요. 다시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투자를 얼마 했고 얼마를 수익을 벌었습니까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지분 수익률은 내 것만 따지는 거예요. 수익 중에 내가 가져가는 거 지분 수익, 투자 금액 중에 내가 가져가는 거 지분 투자 금액. 그러면 수익이라는 게 있고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라는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미 들죠. 바로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좀 전에 이 투자는 투자 금액이 10억이니까 10억짜리 투자해서 1억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내 돈을 다 투자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내 돈만을 투자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출을 낀다는 게 문제라고요. 대출을.
즉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내 돈을 썼다 그러면 수익이라는 건 내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출을 할 때 뭘 껴서 투자했다. 그렇죠. 대출 6억을 껴서 투자했다면 이제 수익을 벌었을 때 이 수익도 이걸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는 누구한테 나눠줘야지. 은행의 목으로.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투자 금액이 전부 내 돈이라면 내가 번 수익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번 수익은 전부 내 목이 되겠지만 자, 투자 금액을 만들 때 대출 썼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로 번 수익 중에 일부를 은행의 목으로 가져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은행이 가져가는 목의 형식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 그럼 지금 이 자료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 6억을 썼고 내 돈은 4억을 써서 10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영업 소득 1억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얘는 순영업 소득이라는 게 기억이 돼야죠. 순영업 소득 1억을 벌었어요. 이 순영업 소득 1억은 투자의 전체적인 투자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자 수익 순영업 소득을 다시 나와 은행이 나눠 가져가죠. 자, 여기 6천만 원은 그냥 제가 가정한 거예요. 은행이 원금과 이자로 6천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가져가는 건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4천만 원이 바로 지분 수익인 거죠. 그러면 이 사례에서 내 것만 따지면 투자 금액이 4억이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분 수익률 요 분모에 투자 금액 중에 내 거 4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를 버셨어요 에서 내 것만 따지면 내가 가져가는 목 4천만 원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는 지분 수익률이 10%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수익은 항상 순영업 소득이 실무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순영업 소득.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의 목이고 그러면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4천만 원을 우리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에서는 무슨 수익이라고 할까요? 이게 떠오르면 지금까지 잘 따라왔다. 그런데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다시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 반드시 복습하셔야 된다. 즉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은행의 목을 빼면 내가 가져가는 목이 나오는데 내가 가져가는 목 이 4천만 원을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지분 수익 말고 다른 표현이요. 투자의 현금 흐름에서 그렇죠.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은 전체적인 투자의 수익이고 순영업소득 밑에 있는 세전, 현금, 수지는 내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왜 내 것만 따지니? 공식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뺀 게 세전, 현금, 수지니까 이게 바로 내목이 되는 거예요. 내목. 자, 그러면 자, 잠시 이 문제로 보자고요. 자, 우리가 유형 3번을 지금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지금 지분 수익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이유를 제가 말해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수익률 찾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버셨니? 근데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10억은 찾았어요. 그럼 얼마를 벌었니? 이걸 찾아야 되는데 얼마를 벌었는지는 항상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 근데 세상에 출자자가 순영업소득을 주지 않았어. 그런데 다행히 뭘 줬습니까?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 뭐예요? 은행이 가져가는 목. 원금과 이자라는 형태로 은행이 가져가죠. 그리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부채 서비스액이죠. 이 부채 서비스액 4천이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가져가는 목은 뭡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뺀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데 이걸 투자 현금 흐름 분석에서는 세전현금 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가 내가 가져가는 목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에요. 그럼 결국 순영업소득은 얼마라는 거예요? 1억. 바로 이게 떠올라야 이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걸 우리가 확인했다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은행이 4천 가져가네. 내가 6천 가져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순영업소득은 1억이네. 그래서 결국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군요.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26회 기출이 상당히 많이 틀렸습니다. 상당히 별것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막상 시험장에서 이 심장이 떨려놓으니까 심장이 뛰면 뭐든지 안 보입니다. 저야 그냥 시험을 안 보고 여기서 편안하게 강의하니까 떠오르는 거지만 실제 시험을 보시는 분은 이게 떠오르지 않아서 내가 결국 이 문제 찍었어 라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았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제 갑니다. 자, 수익률은 정리. 이제 그리고 지분 수익률도 찾아볼 거예요. 수익률은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라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앞에 지분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익 중에 내 것만 지분 수익. 근데 일반적으로 지분 수익은 세전현금 수지를 말한다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 중에서도 내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강의 중에 제가 도식화한 게 요놈이에요. 요놈. 전체적으로 따지면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습니다. 결국 10% 수익을 버는 거죠. 이게 10%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투자 금액과 수익을 자세히 따져봤더니 투자 금액에 은행에 대출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중의 일부를 은행의 목으로 갖다 줘야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라는 수익에서 은행이 6천 가져가고 내가 4천 가져가죠. 그런데 은행이 가져가는 목 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여기 적지 않았어요. 이건 자꾸 봐야 돼요. 자꾸 생각해 줘야 되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내목 이게 세전현금 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석 다 했어요. 자, 이제 실전. 자, 제시된 자료 유형 1번 제시된 자료를 분석해 주세요. 첫 번째 수익률부터 찾아보죠.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냐니까 10억짜리 투자했군요.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1억이군요. 그러니까 10% 바로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분 수익률 하면 일단 투자 금액 중에 내 것만 찾아봐야죠. 4억 원. 이게 지분 투자 금액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게 얼마입니까? 정확히 순영업소득에서 내가 가져가는 게 얼마입니까? 이거죠. 그러면 은행이 얼마를 가져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은행이 지금 은행의 대출이 6억이에요. 그리고 대출 이자율이 10%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보유기간 중에서는 이자만 지급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즉 임대차 또는 임대소득, 임대기간 중에는 원금과 이자 중에 이자만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자만. 이런 게 이제 출제자의 배려예요. 원래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지만 이 문제는 보유기간에는 이자만 내는 걸로 가져가자. 그러니까 원금은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쉬워지는 거죠. 6억을 지금 대출 받았고 이자율이 10%니까 은행이 가져가는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고려하라 그랬으니까 6천만 원. 그럼 볼까요? 순영업소득 1억에서 은행이 6천 가져가고 그럼 난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4천만 원인 거예요. 자, 일부러 이걸 제가 이렇게 정형화 시키지 않는 이유는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자료만 갖고 분석해야만 되니까 이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를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보자고요. 유형 두 번째는 이렇게 말로 주는 거예요. 말로. 갑은 현금으로 5억을 투자해서 부동산 8억을 구입했고요. 순영업소득은 연간 8천이고 저당 지불액은 연간 4천만 원입니다. 자, 수익은 투자 금액은 이미 분석이 됐네요. 부동산 투자 금액은 전체가 8억이고 이 중에 내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현금 5억이 내 돈이에요. 이게 지분 투자 금액이죠.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 가져갑니까? 이런 건 없지만 저당 지불액이 연간 4천이 옵니다. 나왔죠. 이 저당 지불액이 은행에 갖다 내는 돈이니까 은행이 4천만 원 가져간다는 거예요. 은행이 4천만 원. 그럼 내가 가져가는 건 얼마예요?
나머지 4천인 거죠. 나머지 4천. 그럼 수익률은 8억을 투자해서 8천 벌었습니다고. 지분 수익률은 내 것만 따지면 내 돈은 5억 들어갔고 내가 가져가는 건 8천에 은행이 가져가는 4천 뺀 나머지 4천. 5개 4,008%가 되옵니다. 이게 분석이 돼야 된다. 자, 세 번째요. 다음 자료를 분석하세요. 자,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만 분석해보죠. 총 투자 금액이 10억이옵니다. 10억짜리 투자했어요. 근데 얼마를 벌었니? 항상 순영업 소득이 기준인데 순영업 소득이 없다. 그럼 뭔가 찾을 방법을 줬겠죠. 봤더니 출제자가 은행이 4천 가져가. 부채 서비스액으로. 그리고 내가 6천 가져가. 내 목으로. 그럼 결국 순영업 소득은 이 둘을 합친 1억 원이 되는 거란 말이야. 1억 원.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10%. 그러면 내 것만 따져보죠. 그냥 새 지분 투자 금액이라고 6억을 아예 줬어요. 그럼 내가 가져가는 목은 어디 있어요? 이 세전연금 수지잖아요. 세전연금 수지. 그러니까 6억을 투자해서 내가 6천 가져가군요. 10% 이렇게 눈에 보여야 한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야 한다. 다시. 자, 수익률 구하세요. 그러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아이고 10억짜리 투자했네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고 순영업 소득이 1억이네요. 10%. 그럼 내 것만 따져보죠. 그러면 내 돈은 4억 들어갔네요. 4억. 그럼 내가 가져가는 목이 얼마입니까? 정확히는 순영업 소득에서 내가 가져가는 게 얼마입니까? 그럼 은행이 가져가는 거 빼야죠. 은행이 가져가는 게 대출 6억에 이자 10%니까 은행이 1억 중에 6천을 가져가요. 그럼 내가 4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4억이 투자됐고 내가 4천 가져가니까 10%의 돈. 일부러 제가 10%에 다 맞췄어요. 자, 이번에 갑은 현금으로 5억을 투자해서 부동산 8억을 구입했습니다. 순영업 소득 8천, 저당 지불액 4천. 그러면 자, 전체적인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8억 원짜리 부동산 구입했군요. 얼마를 버셨어요? 순영업 소득이 8천이네요. 8억에 8천, 10%예요. 그럼 이번 지분 수익률, 내 것만 따져보죠. 나의 현금은 5억이네요. 그럼 이번엔 내가 가져가는 목, 정확히는 순영업 소득에서 내가 가져가는 게 얼마입니까? 이거죠. 은행이 4천을 저당 지불액으로 가져가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 4천. 그래서 내 돈 5억에 4천에서 8%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의외로 쉬운데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10억짜리 투자하셨군요. 얼마를 가져갑니까? 순영업 소득. 근데 순영업 소득이 없다. 순영업 소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 은행이 가져가는 목, 내가 가져가는 목,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합치면 그게 순영업 소득이니까 1억. 그래서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다. 그 다음에 내 거 지분 수익률만 따지면 지분 투자 금액은 6억이고 내 돈 6천, 내가 가져가는 게 6천, 10%.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굉장히 길게 했어요, 제가. 길게.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랬는지 좀 길게 했어요. 그러나 후반부에 자료를 분석하는 거 계속 뚝뚝뚝뚝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바로. 자, 명절 건강히 보내시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항상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 이해보다는 고득점을 하는 방법은 이해보다는 이해한 걸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느냐. 암기입니다. 암기. 다음에 뵙겠습니다.